오늘은 당뇨병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이 처음 진단된 이후에 가장 많이 모든 분들에게 생기는 질문이 나는 왜 당뇨병이 생겼을까 하는 의문이 되겠습니다. 당뇨병의 발생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나에 해당되는 것들을 조금씩 알아간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극복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의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론 강의보다는 OX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 세계에 당뇨병의 발생 그런 빈도에 대한 어떤 그래프가 있고, 그리고 비만의 발생 빈도에 대한 그래프가 있는데, 그걸 이제 합쳐보면 거의 유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비만도에 따라서 당뇨병의 발생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제 우리나라 자료에도 마찬가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급격하게 발생하는 모든 당뇨병의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비만해지면서 생기는 그런 원인이 가장 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비만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체중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치료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적정 체중 범위라도 체중이 최근에 많이 급격하게 증가한 상태라고 하면 그러한 어떤 증가 폭을 줄이는 그런 방법이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치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O입니다. 이 질문은 이제 상대적인 관점에서 좀 답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당뇨병은 이제 크게 나누면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의 절대적인 부족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며, 예전에는 우리가 소아에서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소아 당뇨병이라고 불렸던 이제 분류가 되겠습니다.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은 어느 정도 나오긴 하지만 인슐린의 역할, 즉 인슐린 저항성이 주된 기전이기 때문에 인슐린이 상대적인 부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인슐린의 역할이 떨어지면 인슐린이 계속 2배, 3배 나오면 혈당은 정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인슐린의 분비는 2배, 3배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 몸에서 분비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는 인슐린의 이런 상대적인 과분비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시점부터 이제 혈당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인 부족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질문을 합치게 되면 절대적인 부족이냐 아니면 상대적인 부족이냐의 관점에서 부족한 건 맞기 때문에 정답은 O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O입니다. 당뇨병은 이제 1형, 2형, 임신성 당뇨병, 기타 당뇨병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1형 당뇨병은 자가면역성 질환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O입니다. 유당 섭취 자체가 당뇨병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이제 유당 자체도 상당한 당분을 포함을 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하루에 이제 우유를 1리터 이상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유는 굉장히 건강한 음식이 아닌가요? 하는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제 유당 섭취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유당 자체도 상당히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총 칼로리를 높이는 원인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유를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적정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칼슘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이 상당한 칼슘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 이런 유제품의 섭취는 중요하기 때문에 적정량의 우유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유를 많이 먹을수록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O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대다수는 이제 고혈압을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있는 분들의 상당수는 이제 당뇨병이 동반이 되어 있거나 당뇨병이 발생될 위험도가 높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혈당, 혈압, 이런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허리둘레 같은 이런 비만, 이런 것들은 다 같이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예전을 생각해 보면 한 명이 사고 치는 것보다 여러 명이 같이 사고 칠 때 훨씬 더 큰 사고를 치는 것처럼, 우리가 당뇨병, 그러니까 혈당 하나만 높은 경우보다 혈압이 높고 콜레스테롤이 높고 이런 여러 가지가 같이 겹쳐졌을 때는 더 많은 사고를 칠 수가 있죠. 그래서 합병증과 관련해서는 더 큰 어떤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5입니다. 모든 이런 만성질환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뇨병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췌장의 기능도 떨어지고,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의 기능도 떨어지고, 근육량도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복부 비만도 더 생기게 되고, 이런 노화의 과정 속에서 혈당을 관리하는 데는 훨씬 더 불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당뇨병의 발생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5입니다. 당뇨병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이제 음주도 이제 하나의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음주를 하게 되면 첫 번째, 간에서 여러 가지 이 포도당의 어떤 합성, 분해,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갖다가 방해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혈당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술을 먹으면 혈당이 좋아지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이유는 술을 해독하는 동안에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술이 어느 정도 해독이 된 이후에 점심때 이후부터는 굉장히 고혈당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술 자체가 칼로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칼로리와 상관해서도 이제 비만해질 확률이 높고, 그리고 우리가 술을 먹게 되면 술 자체를 해독하느라고 다른 우리가 먹는 안주들을 우리가 실제로 활용이 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술 칼로리가 먼저 소요가 된다. 그래서 나머지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다 저장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